오늘의 딥한 뉴스는 제 개인적 해석을 실어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그렇듯 복잡한 크립토 씬의 이슈들을 싹 모아서 아주 쉽고 재밌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자, 혹시 펀드 스트레스의 톰리가 최근에 남긴 경고 들어보셨나요? 다가오는 2028년쯤이면 이 어마어마한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보안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솔라나랑 이더리움은 이미 양자 저항성 도입을 발빠르게 준비 중이라 좀 더 안전한 구역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해요. 벌써부터 와 흥미가 생기시죠? 오늘 얘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양자 위협과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솔라나가 어떻게 1억 6,990만 건이라는 미친 신기록을 썼는지, 마지막으로 토큰 14배 소각 확대 제한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양자 위협과 솔라나, 그리고 비트코인의 구분 경고입니다.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게 대체 비트코인에 얼마나 위험하길래 다들 난리일까요? 지금 당장 공개 키가 노출된 비트코인 주소에 들어있는 물량이 무려 626만 개입니다. 와, 진짜 엄청난 규모죠. 이 숫자만 딱 봐도 잠재적인 취약성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바로 시간입니다. 구글의 최근 양자 컴퓨팅 연구를 기반으로 나온 이론적인 경고를 보면요. 양자 컴퓨터가 이 노출된 공개 키를 가지고 개인 키를 뚫어버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 9분일 수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컵라면 3개 익을 시간이면 보안이 뚫릴 수도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인 거죠. 정말 무시무시하죠. 물론 업계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암호화계 대부 에덤백은 비트코인 서명 방식이 이미 생각보다 훨씬 튼튼하다며 반박했고요. 카사의 제임슨 롭 같은 경우는 진짜 위협적인 양자 컴퓨터가 나오려면 적어도 10해 이상은 걸릴 거라고 내다봤어요. 하지만 반대로 IBM의 아빈드 크리시나 최고 경영자는 2028년에서 2029년이면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자, 이렇게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와중에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요. 솔라나는 아예 일찌감치 안전지대로 불리면서 한 발짝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1억 2,990만 건 신기록 전례 없는 속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솔라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퍼포먼스잖아요. 지난 8월 4일에 솔라나가 하루 동안 처리한 거래 건수가 자그마치 1억 6,990만 건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네트워크 역사상 유례없는 역대급 신기록이거든요. 말 그대로 압도적인 스피드를 제대로 증명해낸 셈이죠. 아니, 갑자기 속도가 이렇게 확 뛴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7월 29일에 적용된 SIMD-286 업그레이드 덕분입니다. 지토랩스 엔지니어 루카스 브루더가 설계한 건데요. 쉽게 말해서 블럭당 처리할 수 있는 연산 한도, 즉 컴퓨터 유닛을 기존 6천만에서 1억으로 시원하게 뚫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감탄해야 할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용량을 무려 66%나 팍 늘렸고 그 덕에 전체 블록의 11.2%나 차지하던 꽉 막힌 병목 현상을 뻥 뚫어냈단 말이죠. 그런데도 블록 생성 시간은 400mAh로 아주 칼같이 유지됐어요. 비유하자면 도로 차선을 엄청 넓혔는데도 차들 달리는 속도는 단 1도 줄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의외의 아주 흥미로운 추세가 하나 나옵니다. 거래량은 이렇게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 오히려 2분기 수수료 수익은 5,100만 달러로 뚝 떨어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네트워크 활동의 중심이 투기성 강한 밈코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렴한 수수료를 적극 활용하는 마켓 메이킹이나 스테이블 코인 결제 같은 훨씬 더 건강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생태계가 진화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14배 소각 확대 제한 그리고 희소성의 증명에 대해 살펴보죠. 지금 주피터 같은 아주 굵직굵직한 팀들이 밀고 있는 SGP-0003이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핵심은 솔라나의 소각량을 팍 늘리자는 건데요. 이게 약간 타임어택이 걸려 있어요. 8월 4일 기준으로 검증인 지지율이 14.4%, 약 6,300만 솔라나를 기록했거든요. 8월 18일 마감일 전까지 정식 투표로 넘어가려면 15%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제 고작 0.6%, 그러니까 약 216만 솔라나의 지지만 더 모이면 컷 통과인 상황입니다. 완전 아슬아슬하죠?
그럼 이 제안이 딱 통과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루에 타서 없어지는, 즉 소각되는 양이 기존 648 솔라나에서 최대 9,000 솔라나까지 훌쩍 뜁니다. 달러로 치면 약 4만 7천 달러에서 65만 7천 달러 규모로 무려 14배나 점프하는 거죠. 물론 하루에 새로 발행되는 양이 약 6만 솔라나 정도라서 여전히 발행량이 더 많긴 하지만 경제 구조 자체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는 건 확실합니다. 여기에 세트로 같이 봐야 할 CMD 550 제한도 있습니다. 이건 인플레이션 감축 속도를 1년에 15%에서 30%로 아예 2배로 끌어올리자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최종 목표인 인플레이션 하한선 1.5%에 도달하는 시기가 원래 2032년이었는데 무려 2029년 상반기로 확 앞당겨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제안이 딱 맞물려서 돌아가면요. 장기적으로 솔라나가 얼마나 희귀해지는지 이 숫자로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앞으로 6년간 무려 1,890만 개의 솔라나 공급량이 아예 사라질 걸로 예상되거든요. 포큰 경제학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진짜 엄청난 공급 축소, 즉 엄청난 긍정적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안전성, 속도, 그리고 희소성의 결합. 자, 오늘 다룬 이 세 가지 굵직한 테마들을 싹 한번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다가오는 양자 컴퓨팅 위협에 가장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든든한 안전성. 둘째, 하루에 1억 6,990만 건의 엄청난 거래를 단 400밀리초 만에 컷 해버리는 전례 없는 속도. 그리고 셋째, 14배 소각 확대와 인플레이션 감소 제한이 가져다줄 토큰의 진짜 희소성입니다. 솔직히 이 코인 시장에서 안전성 생기고 실력 압도적이고 거기에 희소성까지 이 세 박자가 한 번에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진짜 흔치 않거든요. 과연 다가오는 8월 18일에 투표 문턱을 시원하게 넘고 이 완벽한 세 개의 기둥을 완성해낼 수 있을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흥미롭게 지켜보시죠. 오늘 준비한 집중 분석이 여러분의 인사이트에 팍팍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이슈를 가장 명쾌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